자, 무려 10명이나 홍명보가 직접 뽑은 축구 국가대표팀 민감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뽑아서 공개한 명단을 보면 국가대표 26명 중에 10명이 자신과 인연이 있었던 울산팀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홍명보 감독의 손을 거쳐갔거나 최근 영입된 선수들 등 홍명보 감독과 남다른 인연을 이어온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의리축구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을 때부터 수개월 동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정작 본인이 뽑은 선수들의 명단을 보니 26명 중에 10명이 의리축구 의혹을 받고 있다. 야, 이거 참 왜 이렇게 뽑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국 벤투 감독은 옳았고 홍명보는 틀렸다. 지나친 의리축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면 늘 개인의 기준에 따라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나 최근까지의 흐름, 현재 대표팀 상황을 보자면 지나치고 억지스럽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번 명단, 선수들의 명단을 보고 의리축구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지난 7월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울산 소속 선수들에게보다 후한 점수를 주어서 대표팀을 불러들였다라는 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는 이러한 말을 해요. 사실 울산 선수들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울산팀 자체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 울산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오게 됐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쭉쭉쭉 쏟아내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오히려 이 기자는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수뇌부의 수준 이하의 행정 능력은 비판받기 충분하지만 억지스러운 의리 논란에 특정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깎아내리는 것은 과하고 지나쳐 보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홍명보 감독이 뽑은 26명 중 10명이 울산팀 소속이라는 것이 정말 억지라고 봐야 할까요? 억지 의리 축구라고 비판받아야 된다. 비판받고 있다. 과연 무엇이 맞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손흥민, 이강인, 설영우, 김민재 이름 대면 다 아는 정말 쟁쟁한 슈퍼스타들, 해외파 선수들이 전부 다 대거 지금 이번 대표팀에 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엄청난 선수들이 대표팀에 선발이 되었음에도 지금 사실상 다음에 있을 예선전 휘청휘청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드디어 국회에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이 나온다. 다음 달 24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가 국회에 출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요, 다음 달 전체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24일 현안 질의에 소환하여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캐물을 예정이다. 쉽게 말해서 협회장, 이사, 감독 다 불러가지고 너네 이거 감독 어떻게 뽑았냐? 명명백백하게 설명해라. 이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9월에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석 이후로 날짜를 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채민은요, 협회 수뇌부와 갈등을 겪은 뒤 자진 사퇴를 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고, 다만 그 위원장 스스로가 불출석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요,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이 발탁된 이후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불거졌고 이미 지난달부터 축구협회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음 달 중순에 종료된다라는 거죠. 9월달 중순이면 종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몽규 협회장 왜 불려오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4선. 이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 4선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말이 안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몽규, 홍명보 두 사람을 드디어 국회에 소환한다라는 대형 소식에 많은 축구 팬분들이 그야말로 들고 일어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댓글창이 폭발했다라고요. 실제로 폭발했나 볼까요? 일단 61개 정도의 댓글창이 단독 기사에 지금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고려대 카르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크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커뮤니티에 축구 팬들에 대한 이 많은 의견들이 쭉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문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다가 체육회가 괴물이 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저는 축구회장 연임, 사면임 그런 문제는 정관을 고치겠다고 하여 불허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체육회까지 정리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인촌 장관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고 정치 조직화되어 있는 체육회다. 어쩌다가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민주당 의원이 장관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제가 그걸 인지하고 연초부터 계속 올바르게 시정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다. 체육회에 말만 나오면 수없이 많은 기관, 종교단체 여기저기에서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내가 체육회를 혼내자라는 게 아니다. 올바르게 하자라는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정몽규 협회장 3선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홍명보 감독 이 정몽규 협회장과 함께 국회에 불려가서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을 직접 브리핑을 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생기면 이 두 사람 정말 사퇴해야 될 가능성 너무너무나 높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와중에 홍명보호 첫 경기 관중석이 텅텅 비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급기야 예매까지 취소해버리겠다. 그래도 90%가 팔렸지 않냐? 축구 팬들이 싸늘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내용을 쭉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번 관중은요, 약 6만 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천석, 약 10%의 좌석이 팔리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 이후에 지금 매진 행렬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 그거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5일째가 됐는데도 예매율이 저조했다. 누리꾼들은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비판하며 보이콧의 입장을 내놨고 몇몇 누리꾼들은 그래도 좌석의 90%가 찬 게 아니냐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악화된 여론에 이미 티켓을 예매했던 축구팬들은 티켓 취소하고 왔다. 보이콧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 티켓 취소하자라는 취소 운동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부터 기습 인상된 티켓 가격도 원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대한축구협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판단하에 뒤늦게 티켓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했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에도 이미 사전 협조를 구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붉은 악마 측과 협의했다라는 축구협회 입장과는 달리 정작 붉은 악마는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일방적 통보였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된 게 바로 레드석입니다. 66%나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여기 보면 3월 태국전, 6월 중국전 당시 35,000원이었던 응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드석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 자리를 5만원, 15,000원을 확 인상시켜 버린 겁니다. 사실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요, 이 자리가 인상된 이유가 클린스만 전 감독의 위약금을 물어주기 위한 돈 때문에 이 레드석 간격을 인상한 게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축구협회는요, AFC 주간 경기다, 월드컵 최종 예선이. 그래서 AFC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궤변인 것이 취재 결과 AFC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AFC 규정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했는데
AFC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응원석과 원정석은 이거 상업적 제휴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금액을 올리기는커녕 낮춰도 모자랄 판이다라는 겁니다. 벌써 거짓말을 2번이나 했죠. 붉은 악마가 와서 응원할 자리의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놓고서는 협의가 됐다라고 했는데 붉은 악마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일방적 반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붉은 악마의 응원석으로 불리우는 레드석은요, 매진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매를 다 해준 응원팀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노 매진, 전체 매진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600석이나 남아있는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당초 6,000석이 남아있었는데 3,600석이 남아있습니다. 앞선 월드컵 2차 예선 홈경기는요, 이거 티켓 올리자마자 이틀 만에 전량 매진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일이 지났음에도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3,600석이 남아있다라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미 티켓을 구매한 분들도 티켓 취소 행렬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축구협회는요, 초대형 전세기까지 동원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홍명보호의 귀국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마련했다. 초대형 전세기까지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가대표팀이 해외 경기를 하고 오면은 귀국할 때 편안하게 오게끔 전세기를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찬반 여론이 좀 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돈을 쓰냐라는 말도 있고 잘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중요한 건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강유정 의원은요,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의 이 예결산 서류가 한쪽은 94쪽을 제출했고 나머지는 한쪽을 제출했다. 와,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거의 동일한 경영 공시의 정관을 두고 있는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인데 이 예산에 대한 공개 수준의 차이가 94배입니다. 94배. 94쪽을 낸 양궁협회랑 축구협회의 한 장짜리 손익계산서 이외에는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개를 거부한 축구협회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거 냄새가 난다라는 많은 축구 팬들의 이야기가 왜 쏟아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와중에 축구 팬들은요, 이거 티켓 구매 안 하는 겁니다. 구매한 티켓 취소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명보가 지금 광중이 텅텅 비고 불매운동이 일고 결국 노매진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명보호 명단 발표에서 이승우 선수가 또 제외가 됐다. 자,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의 시작점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단 말이에요.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있어서 수많은 비리가 있었다라는 제보와 의혹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승우 선수가 또 제외가 됐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설왕설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승우 선수는 이번에도 대표팀에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요, 김민재, 설영우 등 부상으로 소집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외에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많은 선수 중에 이승우 선수만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승우 선수 팬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이번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 중 한 명인데 이상하게 국가대표팀과의 인연이 계속해서 없습니다. 황선홍 감독 때도 사실 또 6월 달에도 이승우 선수는 계속하여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예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홍명보 감독이 뽑은 선수들의 대다수가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를 알게 되시면 소름이 돋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승우 선수는 수원 FC 팀 소속입니다. 수원 FC의 상승세의 1등 공신이 이승우 선수였는데 이승우 선수를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령우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고 황희찬 선수도 있고 황인범 선수도 있고 뭐 사실 그 외에 유명한 선수들은 다 선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번 문체부 장관과 더불어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국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당 할 것 없이 그냥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은 뭐라고 공표를 했습니까?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와 더불어서 축구협회 감독 선임 문제까지 조사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9월달 중 마무리를 지을 거다. 실제로 기사를 좀 살펴보면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의 예산 집행 문제 등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월 안에 이 모든 감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감독 선임 문제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된다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유인천 장관은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서는 살짝 한 발을 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이 9월달 안에 감독 선임 문제가 정말 발생을 했다. 법률 위반이 발견이 돼서 이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것에 있어서 정말 이때까지 있었던 의혹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성의 감독 선임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아마 감독 사퇴, 무효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라는 계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당장 9월 달에 있을 시합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9월 달에 있을 시합 예선전이 끝나고 나서 아마 감독이 교체되거나 사퇴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유인촌 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을 도전해 어려울 것이다. 공개 경고를 날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 정몽규 회장이 4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실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문제도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경고까지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4선 도전을 앞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유인촌 장관은 기본적으로 4선이 안 되게 되어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만약 공정위원회에서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정몽규 회장의 연임 문제가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의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라는 식으로 풀이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4선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대한체육회에서 허용을 해줘? 만약 대한체육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이거 해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알다시피 축구협회가 최근 파트너사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원래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다. 절차상의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홍명보 감독의 사퇴 사임은 일단 9월에 있을 예선전이 끝나고 나서 확정을 짓겠다라는 의지,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3선 출마는 절대로 안 된다. 나아가서 축구협회 내부에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엄연한 범법 행위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하겠다. 검찰 기소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대한축구협회는요,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위원장도 이렇게 새로 뽑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협회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서로 같은 편이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요번에 새롭게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더불어서 참 이 홍명보 감독 이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예선전 국가대표 인원을 발표한 것에서 비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작 경기가 열릴 이 상암구장에 다음 달 5일 팔레스타인과 치르는 이번 경기 있지 않습니까? 이 홈경기 예매 사이트인데 야, 보이세요? 오전 9시 기준입니다. 27일 기준으로 6,000석이 비어 있습니다.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이 왜 충격적이냐면 대표팀 경기에서 이어졌었던 정말 전석 매진, 지난 3월 달에 열린 월드컵 예선전도 전석 매진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거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축구협회의 과도한 입장권 가격 인상의 문제냐, 아니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축구 팬들의 불만의 표출이냐, 여러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금액이 43%나 올라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국가대표 좌석이 매진됐다고 이렇게 가격을 올리다니, 손흥민, 유럽파도 다 불러들인다는데도 표가 안 팔리는 거 보면 심상치 않다. 축구팬 일각에선 가격 인상과 함께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나아가서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홍명보 감독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본인의 이 감독 선임 때문에 지금 축구 인기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근데 또 터졌습니다. 홍명보호 갈 길이 먼데 또 의리 축구하는 거 아니냐. 대표팀 선발된 이번 명단을 보면요, 3분의 1 이상이 울산팀과의 인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용우, 김영관 두 사람의 경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의리 축구하는 거 아니냐, 또 카르텔 아니냐, 이번엔 울산팀과의 인연을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박영호와 김영권은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부진한 경기력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발탁이 됐습니다. 김영권 역시 부상과 부진으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뽑혀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표팀 주축 선수가 다수 30대에 접어들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의 의리 축구가 또 펼쳐지고 있다. 아니, 이러니까는 사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감독 선임 과정 자체도 불투명한 와중에 본인이 뽑은 선수들조차도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홍명보호의 탐욕이 만든 무신뢰 대표팀이 출항한다. 선수도 팬도 모두 피해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정말 불공정하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감독 선임에 대한 승낙, 그 이후에 의리축구라고 비판받는 국가대표 선발 기준, 글쎄요, 사퇴 사인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 내부에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검찰 기소, 아마 범법 행위에 대한 법의 처벌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이번 사태가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많은 비판도 지금 빗발쳤습니다. 축협 정몽규 회장 고발한 시민단체가 있었는데요, 공식 사과하고 물러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달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강박 혐의로 고발 조치가 됐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시민단체에서 공식 사과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줄여서 서민위의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정몽규, 국민 스트레스 풀 기회를 날렸다. 서민이 축협 회장 사퇴를 요구한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사무총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5일날 오후 1시 52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로서 공식 사과를 하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냐. 알다시피 서민이는 정 회장에 대해서 지난 2월에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조금 더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수사가 늦어져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무려 40년 만입니다, 여러분. 40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의 반백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태가 심각해진 거고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가 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박탈되고 말았다. 여름에 미치게 되는 경제적 효과나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 결국 우리나라 축구팀은 진출하지 못했죠. 그러니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5일날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열며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몽규 협회장 사퇴하겠습니까? 사퇴할 리가 없다라는 의견이 당연히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천수 선수가 또 입을 열었어요. 그 시기에 책도 내고 주변에서 내도 된다고 했을 것이다. 자서전을 발간한 정몽규 회장을 직접 저격했다라고 이천수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또 저격이라고 표현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증언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 자막 보이세요? 홍명보로 애들이 잡히겠어? 무슨 말일까요? 이만하면 저격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구인 이천수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또 저격했다. 파리올림픽이 한창이지만 구기 종목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남녀 축구에 이 대표팀은 파리에 가보지도 못했다. 외국 감독 선임 절차를 맡았던 전력강화위원회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와해됐다. 결국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면서 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역풍을 맞자 입장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천수 선수는 전력강화위원들이 박주호보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해외를 모른다. 가봤어야 알지. 아니 회장님이 퍼거슨 데려와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반반이라고 말했다. 돌고 돌아 명보형이야? 이건 더 망하게 하는 거다 라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축구협회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서전을 발간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은 그동안 축구인으로서 쌓아온 자신의 행적을 소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천수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책도 내고 하는 걸 보면 누가 주변에서 회장님 책을 내도 됩니다 라고 했을 것이다. 회장님이 잘못한 건 능력 없는 사람을 믿고 자서전을 쓴 것이 더 잘못이다. 일만 잘하면 회장 4번 연임해도 전혀 상관 안 한다 라면서 눈치 없는 자서전 발간을 언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파울루 벤투와 위르겐 클린스만은 현직 대표 선수들이 판단하기에도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고 해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현재 국가대표팀의 주축이고 능력 없는 지도자가 대표팀에서 통솔력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천수 선수는 선수들에게 벤투는 좋은 사람이었다. 4년간의 플랜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왔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선수들에게 물어봤는데 뭐가 없다. 그냥 좋은 할아버지다. 그게 클린스만이었다 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내던지고 갔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울산 대표팀직에 김판곤 감독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퍼거슨 감독의 얘기가 또 나와요. 퍼거슨의 축구를 접목시키겠다. 우승컵 2개가 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감독이 되겠다. 공격적인 수비 축구를 펼쳐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이 울산팀을 맞으면서 시즌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김판곤 감독 입장에선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이 김판공 감독이 울산팀에서 잘 수행을 해나간다면 실제 월드컵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출전할지언정 성적에 따라서 과거 차범근 감독이 현장 경질이 됐던 것처럼 홍명보 감독도 이 성적 요인에 따라 월드컵 기간 내에 경질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판공 감독이 울산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긴급하게 투입될 가능성도 아주 없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김판공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전임자 홍명보 감독 질문에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 다음 기회에 생각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질문을 미뤘다라고 합니다.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건 김판공 감독은 이 홍명보 감독의 그림자를 지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질문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고 싶다. 답은 안 하는 게 나 자신에게 좋을 것 같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축구 팬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홍명보 감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김판공 감독이 말을 아낀 것을 보면 홍명보 감독과 또 다른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명보가 떠나고 부임한 이 모습이 좋은 타이밍은 아니지만 꼭 3관왕에 도전하여 이루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안 좋은 비판은 또 있어요. 홍명보 감독 보고 있나? 이천수 선수가 이승우 선수를 축구대표팀 합류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핵심을 찔렀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홍명보호에 충분히 뽑힐 만한 자원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이강인 선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승우 선수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뽑히기도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결정이었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승우 선수가 충분히 홍명보호에 뽑히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자기가 발굴했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선수 위주로 뽑을 것 같다. 이천수가 이승우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홍명보가 고대 라인을 뽑지 않겠냐. 그러니 이승우 선수가 뽑힐 확률은 굉장히 낮지 않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국내 감독은 잘 알고 있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뽑힌 홍명보 감독, 출발선부터 달랐다. 그게 특혜 아니냐라는 이 비판. 홍명보 감독에 대하여 2002년도 월드컵 영웅들, 그 중에서도 박지성 선수가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홍명보 선임 기강 잡으려다 기강을 해친 역설적 사례다. 박지성이 홍명보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번 감독 선임 논쟁을 자극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가 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인 일은 찾기가 어렵다. 레전드이자 국가대표 선배인 홍명보 감독 선임이 그 대상이기에 더욱 놀랍다. 박지성 이외에도 수많은 축구계 인사와 팬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비판한 이 박지성 선수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과거 홍명보 감독이 사실상 박지성 선수와 전격 회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선수 시절에도 함께 팀에서 뛰었지만 홍명보 감독이 감독 당시에도 이 박지성 선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팀에 넣냐 안 넣냐를 결정했을 정도이고 제자들을 만났던 히딩크 감독의 모습, 여기 보면 홍명보 감독과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히딩크 감독 휘하 아래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동료인데 히딩크 감독도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꼬집었고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씁쓸하지만 이거 자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손흥민 선수가 왜 논란에 휩싸이게 됐을까요?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경기 이후 강남 클럽에 방문했다. 소속사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형사 고소를 하겠다. 자, 이 기사가 막 쏟아졌죠? 자,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추가 제보와 함께 맞추려면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제를 손흥민 선수가 했다. 술값이 3천만 원이 나왔다. 집에 귀가하여 쉬던 손흥민은 그야말로 분개함을 터뜨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옆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손흥민 선수가 클럽에 방문했다라고 올린 클럽 관련 인스타그램 SNS에 올라온 사진과 글입니다. 퇴근 손흥민 주급이 3억 3천이고 술값이 3천만 원이니까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6만 원대 밥 먹은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클럽에 방문했다라는 글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네, 보이시죠? 오늘 땡땡 클럽에 민헨 선수들 왔다. 유니폼이랑 매직을 챙겼다. 이런 말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이에른 민헨 선수단이 왔고 결제는 손흥민이 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손흥민 선수가 클럽에 방문하여서 이 바이에른 민헨 선수단과 함께 클럽에 와 결제를 손흥민 선수가 했고 아침 8시 7분에 또 올라온 겁니다. 나 이제 퇴근한다. 손흥민 주급이 3억 3천이고 술값이 3천만 원 나왔으니까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6만 원대 밥 먹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어딜 봐도 손흥민이라고 적혀져 있죠.